배관 공사 비용 왜 함부로 줄이면 안 될까요? 평택 철근 콘크리트 전문건설 CLDNC입니다. 배관 공사는 대부분 땅속에 매설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건축주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공사이니 최대한 비용을 줄여달라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관 공사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배관 공사는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 공사가 단순 굴착으로 끝나지 않고 마당 포장, 도로 포장, 건물 바닥 철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공사비보다 사후 복구 비용이 몇 배로 커지는 대표적인 공종입니다. 일반적으로 배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콘크리트 배관, PVC 배관, PE 배관입니다. 배관 자재 선택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하중 조건, 토피 두께, 배수량, 유지관리 가능성입니다. 토목 설계사가 개발행위 허가 도면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공사 계획표와 배관 물량이 산출된 기준표입니다. 이 기준표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허가의 기준이 되는 공식 문서이며 현장 시공의 최소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단순 권장사항이 아니라 준공과 직결되는 허가 기준 문서입니다. 이미 변경 시 준공 단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표를 통해 반드시 판단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관의 용량은 허가 기준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여유 있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둘째, 배관의 종류는 현 집안 상태와 건물의 용도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셋째, 맨홀의 개수는 도면보다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줄어드는 것은 기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맨홀 개수 축소는 유지관리 불가 구조로 판단되어 지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화성시의 한 상가 건물 현장에서 배관 공사 견적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땅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싸게 다시 견적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면상 800규격의 맨홀 4개를 2개로 줄이고 보강토 구간에 계획된 트렌치를 모두 삭제하며 우수와 오수 배관을 하나로 합쳐 도로 인입 후 최종 맨홀에서 분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1,000만원 정도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구조는 우수와 오수가 동시에 몰리는 구조이며 배관 용량 부족, 역류, 점검 불가, 침수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설계 변경입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설계 기준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공사가 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견적과 계약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설계 기준을 벗어난 상태에서 시공이 진행될 경우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설계 기준은 담당 설계사의 재량이자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건축 경험이 많은 건축주라 하더라도 설계에는 배수 용량, 토압, 유지관리, 하자 방지, 법적 책임까지 모두 고려된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가 되며 결국 목적 없는 시공으로 이어지고 하자와 분쟁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관 공사는 보이지 않아서 가벼운 공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기준을 지켜야 하는 공사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 기준에 맞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건물의 수명과 직결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배관을 어떤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지 현장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관 공사는 아무데나 아무 배관을 쓰는 공사가 아닙니다. 설치 위치와 매립 깊이, 그리고 차량 하중 여부에 따라 반드시 맞는 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배관 공사는 자재 선택보다 어디에 묻히는가 중요한 공사입니다. 같은 배관이라도 위치가 달라지면 하자 발생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콘크리트 흉관입니다. 콘크리트 흉관은 기본적으로 길이 2.5m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현장 조건에 맞는 광경을 선택해서 시공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소 300mm 이상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흉관은 토피가 거의 없는 토공 상태이거나 또는 차량 하중이 크게 작용하는 구간에서 사용합니다. 이 배관의 가장 큰 장점은 구조적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눌림이나 변형에 강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흉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 측면에서는 배관 자재 중 가격 순으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자재입니다. 토피가 부족한 구간에서 흉관 대신 가벼운 배관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눌림 파손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차량 하중 구간에서는 사실상 흉관이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고강성 PVC 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수 배관이라고 불리는 자재로 배관 내부에서 물 흐름 상태가 매우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고강성 PVC 배관은 내부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침전물이 생기더라도 다른 배관에 비해 물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수 배관을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광급공사에서도 우수 배관으로 6m 한 본짜리 PVC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수는 한번 막히면 바로 문제가 되는 배관입니다. 그래서 물 흐름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고강성 PVC 배관이 가장 유리합니다. 금액 측면에서는 배관 자재 중 가장 비싼 자재로 가격 순으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자재입니다. 오수 배관은 막히는 순간 바로 민원과 악취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는 구조 강도와 물 흐름 성능을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PE-배관입니다. PE-배관은 토목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도면에도 가장 많이 표기되는 배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잘못 사용되는 배관이기도 합니다. PE-배관은 반드시 사용 위치와 하중 조건에 맞춰 종류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건물 외곽에 위치하고 차량 진입이 없는 구간의 우수배관에는 PE-배관 2종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건물 내부 중심부 구간이면서 토피가 최소 1m 이상 확보되고 하중이 작용하는 구간에는 PE-배관 1종을 사용합니다. 이 기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민원이나 보수 공사로 인해 배관을 직접 확인해본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PE-배관 자체가 나쁜 자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PE-배관을 사용하느냐입니다. 철물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배관은 대부분 길이 4m짜리로 PE-배관 3종입니다. 이 배관은 가장 저렴하지만 그만큼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배관입니다. 이러한 배관을 하중이 있는 구간이나 토피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 시공하면 토사를 메우는 과정에서 배관이 눌리거나 배관이 떠오르거나 심한 경우 찢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땅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 당시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 상태로 마당을 포장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땅 꺼짐, 우수나 오수의 역류, 마당 포장 파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은 PE-배관은 싸서 문제가 되는 자재가 아니라 맞지 않는 위치에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자재입니다. 배관은 가격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중과 토피, 그리고 사용 용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 자재입니다. 건물이나 본 토지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인접한 다른 토지로 그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타부지로 빗물이 유출되면 민원과 동시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트렌치, 즉 배수 집수 시설입니다. 트렌치는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시설이 아닙니다. 대지 안에서 발생한 빗물을 모아서 넘치지 않게 잡아주고 허가된 방향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물에 대한 책임을 대지 안에서 끝내기 위한 구조물이 바로 트렌치입니다. 건물이나 토지에서 배수시설을 계획할 때 많이들 놓치는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맨홀입니다. 맨홀은 단순히 배관을 연결하는 통이 아닙니다. 배수 흐름을 제어하고 막힘을 점검하고 향후 유지 보수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관리 구조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콘크리트 맨홀은 하중과 구조 안정성 중심, PE 맨홀은 시공성과 유지관리 중심의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고 현장의 배수량, 하중 조건, 매설 깊이, 그리고 허가 조건에 따라 맞는 맨홀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맨홀 하나 잘못 선택하면 막힘이 생기고 유지관리가 어려워지고 결국 다시 굴착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맨홀은 배수의 끝이 아니라 배수 관리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경계석입니다. 경계석은 허가 목적이냐 장기 사용 목적이냐에 따라 시공 방식이 달라집니다. 펜스 역시 경계 표시인지 안전 목적이냐에 따라 높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재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 목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50평 기준 순수 토목공사 비용은 평당 약 95,000원으로 총 공사비는 약 2,400만원 수준입니다. 마당 포장과 조경 구간을 포함하면 평당 약 35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약 8,70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상 기준입니다. 오늘 내용이 건축주님들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